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독하시는 분들은 뭐 부울경에만 계신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 계셔서 오늘은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아파트 경매권 한번 보려고 합니다. 뭐 재매각이나 그런 건 아니에요. 권리분석상으로는 아주 단순한데 입찰가 어떻게 써야 하나 굉장히 고민되는 그런 사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산 쪽도 보면은 시세가 많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구 수영구 쪽은 엄청나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오를 때는 미친 듯이 오르기 때문에 분명히 1차에서는 아무도 입찰을 안 들어와서 지금 한번 유찰, 부산은 20% 내려가거든요. 80% 돼 있는데 도리어 1차 감정가를 훌쩍 넘겨서 낙찰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운대구, 수영구 이런 쪽은 그렇습니다. 김포 역시도 마찬가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시세 위주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건이고 2019 타경의 38708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의 한강 신도시 레이크 에일리넷들 하면 동서다 그죠? 보겠습니다. 일단 매각기일은 11월 17일입니다. 전용 면적 84.892평이고 감정가 3억 8,700입니다. 10월 13일 날 있었는데 이때 아무도 입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0% 내려가서 2억 7,090만 원입니다. 입지는 여러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뭐 지도 열어서 보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15층 중에 11층입니다. 층도 좋아요. 사용 승인은 2017년 9월 15일입니다. 지금 이제 입주한 지 딱 3년, 그죠? 3년밖에 안 된 아파트예요. 그죠? 그리고 한번 이 아파트에 대해서 보니까 사용 승인 2017년 9월, 그리고 10개동 578세대라고 했습니다. 그죠? 층도 아까 좋았고요. 면적 유형해서 나와 있죠. 해당 물건 같은 경우 여기 113A에 해당하게 됩니다. 등기부 보겠습니다. 등기부 보니까 2018년 2월 7일 날 현재 소유주가 이제 매수를 했고요. 2019년 2월 27일 근저당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말소 기준 등기 되겠죠. 근저당이 먼저 나왔어요. 계속 근저당이 있고요. 역시 위에 있는 근저당권자가 그래서 임의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2019년 11월 27일. 자, 말소 기준 등기 2019년 2월 27일입니다. 그 이전에 그죠? 전입된 누군가 소유자 아닌 누군가가 있으면은 선순위 임차인이냐 아니면 단순히 소유자의 가족이냐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그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이 나간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100% 아니는 건 아니지만은 낮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것도 없고요. 소유자 전입이라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열어보시면은 임차 내역 없다라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경매권 같은 경우에는 경매 나와 있는 이런 거를 프린트 해가지고 그죠? 어느 전국의 어느 주민센터에 가든지 간에 전입세대 열람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게 확인도 해보시고요. 여튼 자, 뭐 권리 분석에 하자는 없습니다. 등기부에 하자 없고 임차인도 없고 자, 그러면은 이런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시세 파악하고 그리고 뭐 미납관리비가 있는지 그죠? 관리비 있으면은 지금까지 얼마나 밀려있는지 월 평균 얼마가 밀리고 있는지 그리고는 그러면은 경매 11월 달 낙찰되고 12월 잔금 내고 뭐 1월 정도에 명도한다 라고 잡았을 때 1월까지 추가될 미납 관리비 이런 것도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여기는 저도 안 해봤어요. 안 해봤습니다. 아직은 뭐 해본 건 아니지만 관리사무소 전화해보면 되죠. 관리비 그죠? 물어봐서 지금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게 오늘 10월 달이니까 미납관리비가 없어요 하면은 어디까지 없는 거예요. 9월 말까지 납부할 게 밀린 게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요 8월분을 9월 말까지 9월까지부터 납부를 하죠. 8월 말까지는 그러면 8월분까지는 밀린 게 없다 하더라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한 5개월분 정도는 밀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 달에 여기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보셔가지고 그 밀릴 수 있는 5개월분의 미납관리비 계산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이사비 1, 200만 원 정도는 여러분이 예산에 넣으셔야 되겠죠. 자, 그걸 하기 싫어가지고 이사비를 내가 왜 줘야 하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국 감정이 상하고 강제집행까지 가게 되고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은
그렇게 강제집행 이런 거는 마음도 불편하고 돈도 많이 들어서 안 좋으니까 이사비 정말로 이렇게 주면서 나도 그렇게 잘 해결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이러면 협상을 하려도 협상의 여지가 없겠죠. 자,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그럼 어떻게 알아봐요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서류상 이렇게 문서 송달 내역을 한번 열어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도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 보니까 문건 처리 내역 돼 있습니다. 문건 처리 내역에는 뭐 별다른 건 없어요. 뭐 다른 거 뭐 보정 뭐 이런 것도 없고, 작년 12월 17일 날 채무자금 소유주가 경매 정지 신청도 제출하고 그랬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걸 봐서는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알 수 없는 노릇이죠. 송달 내역을 보겠습니다. 서류 송달 내역이, 그러니까 채무자금 소유자한테 서류를 보낸단 말이에요. 법원에서 그 서류가 제대로 도달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작년 11월 29일 날 채무자금 소유자에게 개시결정 정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4일 날 도달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5월 29일 날 또 채무자금 소유자 김모 씨에게 압류채권자 승계 통지서를 발송했다가 나오고, 며칠 후인 6월 2일 날 도달된 걸로 또 나옵니다. 서류를 제대로 잘 받고 있어요. 9월 23일 날 채무자금 소유자에게 또 매각 및 매각 결정 기일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송달 간주로 처리를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 번 앞에 계속 송달이 잘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 업무상 뭐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지 알 수 없는 건데, 자, 이런 부분은 이 사람이 여기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는 뭐 관리사무소 전화해서 이 사람 살아요 안 살아요 해봤자 답은 안 주는 거고, 그럼 여러분이 방문을 해서 우편함 같은 것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현관문 앞에도 가보고, 현관문 앞에 갔는데 막 이렇게 등기 온 거, 법원에서 우편물 온 거, 등기권 노란 딱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막 붙어 있다든지, 우편함에 우편물이 꽉 차 있다든지, 그러면은 조금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관리비 관계 알아보고, 관리비 요즘 부과되는 내역이 공용관리비 수준에서 계속 부과가 되고 있고 전기 수도 사용량이 없다 이러면은, 아, 여기 같은 경우 재수 없으면은 이거 이사비 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강제 집행 비용까지 고려해야 될지도 모른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어떤 추가 비용을 예산에 넣으시고요. 그리고는 이제 시세를 알아봐야 되겠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면적 84.892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이렇게 열어서요. 네이버 부동산 열어서 그 해당 되는 게 보니까 113A 타입이거든요. 113A 타입 해서 매매를 받습니다. 매매를 보니까 사동 4층 남양 해서는 뭐 매매가 5억입니다. 5억. 그래서 5억을 이제 호가로 나와 있고, 또 103동 남동향에서 2층 4층이나 2층이나 뭐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4억 5천. 이번엔 좀 저렴하네 하고 보니까 뭐죠? 새 안고 매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새 안고 매매. 새 안고 매매하고 일반 매매 입주할 수 있는 물건하고는 원래 시세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백오동 12층. 백오동 12층 같은 경우에는 호가가 5억 3천이 됩니다. 5억 3천이고요. 그다음에는 백구동에서 4억 8천. 뭐, 이 정도 선이에요. 그죠? 백사동의 2층 4억 3천. 네. 살기 좋은 집 전세안권 매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7동 1층에서 3억 8천 대인데, 이게 이제 날짜가 9월 29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죠. 아니나 다를까. 이 부동산은 그대로 올려놓고 바로 밑에 또 있네요. 107동 1층 같은 집일 것 같습니다. 4억 천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죠? 108동 1층 4억 5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가가 1층도 4억 몇 천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아까 감정가 3억 얼마 있었죠. 지금 유찰돼가지고 2억 7천 90만 원. 당연히 감정가를 넘겨서 낙찰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한번 그러면은 뭐 실거래가 여기 봐도 되지만은 호갱노노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호갱노노 같이 해서 그 타입을 보니까 지금 그래서 시세는 3억 9천에서 최고 5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실거래가 들어온 거, 이거는 뭐 필요 없고, 그렇게 해서 내려가서 지금 여기도 매물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5억까지 지금 나와 있고 4억 몇천에서 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대부분 보면은 이제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매 같은 경우 아파트 경매가 KB 시세 70%, 뭐 낙찰가 80%그 정도 선에서 뭐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시세가 급상승할 그런 때에는 KB 시세는 후행을 하거든요. 실거래가가 있고 그 다음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갈 때도 뭐냐 시세가 내려갈 때도 내려서 시세가 내려가고 또 실거래가가 그런 KB가 또 뒤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 상승기에는 현재 시세, 그래서 내가 이제 중개호가 내지 뭐 내가 살 수 있는 그 금액보다 KB가 낮아요. KB가 낮기 때문에 KB 기준으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준비해야 하는 대출 외에 준비해야 되는 금액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계산을 잘 해보셔야 되고요. 시세가 내려갈 때는 도리어 물론 시세 내려갈 때는 대출이 상당히 많이 된 정확하게 낙찰가 80%까지 나와지는 그런 좋은 점이 있지만은 뭐 아주 그냥 강심장의 투자자 말고는 별로 접근을 안 하지만 그때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프로들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제 시세 상승할 때는 뭡니까? 지금 이 정도 폭등할 때는 거의 이제 거주할 사람들이 따라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투자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입주하실 분들. 그죠? 특히나 뭐 임대차 3법 때문에 지금 임대물건도 없고 그러니까 더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어떤 물건들 한번 유찰이 됐는데 유찰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죠? 여기 봅시다. 30명 아닙니까? 그래서 2주 평균 30명. 오늘 현재 제가 지금 녹화를 오후 5시, 그것도 일요일이에요. 제가 내일 아침에 올리려고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날은 보통 조회수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도 보니까 지금 32명 지금 구독션에서 지금 조회를 하고 있고요. 중복 조회는 내가 몇 번을 본다고 해서 이 조회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3억 8,700, 2억 7천만, 7천, 뭐 90만 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이제 시세 조사 잘 하셔가지고 아파트는 뭐냐면은 시세보다 10% 싸게 낙찰받기가 어려워요. 정말로 너무 어려워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낙찰받은 사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입주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경매 대행이 이제 그 저기에요, 직업이에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희 고객님 낙찰건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10월 15일날 여기 보겠습니다. 감정가 2억 4,900입니다. 한번 유찰이 돼서 이것도 30% 내려가서 울산법원도 30% 내려가거든요. 1억 7,430만원이에요. 자, 그런데 22명이 입찰에 참가했고요. 저희 고객님 2억 7,188만 얼마 이렇게 써가지고는 저희가 1등 했고 2등도 2억 7천까지 따라왔고요. 저희도 2억 7천 선이 낙찰이라고 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시세가 요것은 요 아파트는 지금 2층이에요. 2층인데 중고층 같은 경우에 보통 3억 2, 3천, 3, 4천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2층이니까 시세를 조금 낮춰서 최저로 봐서 3억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10% 싸게 이러면 2억 7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선에 낙찰이 되겠다. 그럼 그거 딱 써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끝에 좀 붙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2억 4,900일 때 아무도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그랬는데 뭐죠? 1억 7,400가 떨어졌는데 감정가 109.19%로 저희가 낙찰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시세 상승기에는 항상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예. 그래서 계산 잘 하시고요. 호가가 이제 항상 나올 때마다 신고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분석을 잘 하셔야죠. 그러니까 동입지 여러 가지 보고 실제로 내가 지금 중개물건을 산다면 과연 얼마에 살 수 있느냐. 정말로 실거주를 이번에 집을 마련을 해야 하는 분 같으면은 옛날에 실거래가 신고 들어온 것만을 자꾸만 보고 연연해 하지 마시고 지금 호가 나온 거를 비교를 해보고 여기서 내가 얼마 특히 시세가 막 올라갈 때는 뭐 좀 절충하자고 해서 절충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큰 금액이 절충되는 것도 아니니까 현명한 선택하셔서 10% 싸게 낙찰받기 참 어렵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자금 계획도 대출이 얼마가 가능한지도 계산해 보시고 자금 계획 잘 세우시고 그래서 실거주 하실 분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세 임대물건 없어지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기분 좋은 월요일 시작하시고 항상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